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했던 그 제목 문제 있죠? 제목 문제를 좀 더 이어서 9페이지에 장문 독해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그 장문에서의 제목, 즉 우리 모의고사나 혹은 수능을 보면 41번 그리고 밑줄어위 42번 그 유형인데요. 자, 일단 제목을 위주로 생각하면서 풀어주시되 그 위에 A부터 E까지 밑줄 중에 지문의 내용과 어긋나는 거 하나 있거든요. 우리 맨 처음에 토파보기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던 밑줄어위 있죠. 문장 간 연결, 그 다음에 주제, 이 두 가지 생각하면서 A부터 E까지 문맥상 잘못된 것, 그리고 제목 문제까지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3분. 9페이지 풀어주세요. 우리가 그 장문 독해를 하다 보면
장문이 좀 말 그대로 길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두 문제 푸는 거니까 두 문제 푸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긴 거 아닙니다. 그냥 원래 읽던 대로 그대로 읽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목과 함께 밑줄 어휘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일단 맨 처음에 딱 보니까 과학교육자들은 믿었습니다 라고 시작하죠. 자, 우리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까요? 과학교육자들은 믿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많은 교사들도 믿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그쵸? 언제 얘기예요? 과거 얘기죠. 그쵸? 과거 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 중간에 보면 여기 now의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이죠? 우리 교재에서는 그 밑줄 C 바로 위쪽에 now의 표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과거로 시작하지만 뒤쪽에 현재 시제가 제시가 되죠. 그쵸? 과거에서 현재로 가면서 무엇이 있음을 바로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구조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렇게 줄여서 순서나 문장 삽입으로도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 삽입할 때 그 단절을 가리킬 때 네 가지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대상, 성격, 내용, 시제. 그 시제라는 것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제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뒤쪽에 지금 그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보이냐면 hands-on is a dangerous phrase when speaking about learning science. 이게 다 보이죠? 웬다면 이제 뭐 할 때 그 뜻인데 과학을 학습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hands-on은 위험한 말이다 이렇게 다 보이죠? 그쵸? 자, 여기에 별표 줄까요? 위험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긍정이라든가 부정의 느낌을 주는 말 위험하다, 바람직하다, 좋다, 나쁘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가치 판단이죠. 가치 판단은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봐야죠. 그쵸? 왜? 누구의 생각이, 누구의 가치 판단이 필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hands-on과 그 다음에 밑에 읽어보면 minds-on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보이지만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쵸?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대상과 차이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필자가 선택을 했는지를 따져보라 했었죠. 필자가 뭘 선택한 거예요? 그쵸? hands-on이 아니라 minds-on을 선택한 거죠. 그쵸? minds-on이 그럼 키워드가 되겠죠. 따라서 minds-on이 빠져 있거나 hands-on만 들어가 있으면 오답이라는 감을 잡아야 돼요. 자, 일단 이게 중요한 거고요. 처음부터 가볍게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과학교육자들은 믿었습니다 라고 시작하네요. 그쵸? hands-on activities 이렇게 쫙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저기 on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기 on의 동그라미. hand는 뭐 당연히 손이라는 거 알 것이고 그 다음 on은 바로 뭘까요? on. 우리가 딱 on이 보이면 on은 기본적으로 접촉이죠. 그쵸? 그러면 전원을 연결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turn on 하면 이렇게 전원을 켜다 전원을 켜면 기계가 작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접촉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에 그래서 어떤 거? 활성화라는 뜻이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책에서 보면 hands on 이때 on은 접촉의 느낌이죠. 그쵸? 손으로 직접 이렇게 만져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론으로만 하지 말고 손으로 직접 과학학습과 관련된 재료들을 만져보면서 하는 것이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잘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얘기해 주는 거고. 근데 이제 뒤쪽에서는 hands-on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이라고? minds-on이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뒤쪽에서 minds-on은 마인드를 접촉하라 그 뜻이 아니라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인드를 활성화시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손으로 만지면서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좀 활성화시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 on이 이렇게 두 가지 느낌으로 쓰였고요. 자, 그러면 on의 반대가 바로 뭘까요? on의 반대가 off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것의 반대니까 off는 당연히 어떤 느낌이 있는 거고 분리의 느낌이 있는 거고 분리의 느낌인 거고 또 이것의 반대말이니까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off가 보이면 보통 이 두 가지 느낌이다.
그렇게 같이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딱 보니까 hands-on activity가 아이들의 그 이해에 정답이 된대요. 그쵸? 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정답이 된대. 많은 교사들도 믿었대요. 단순히 engage에는 뭐뭐에 참여하다 그 뜻이죠. 활동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말 그대로 물체가 되겠죠. 그쵸? 그 물체를 manipulate 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manipulate의 별표. 자, 이것도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기본 의미에서 비유적 혹은 추상적 의미가 출발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manipulate에서 이거 딱 보이죠? 그쵸?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M-A-N 혹은 M-A-N-U 이렇게 하면 hand, 손이죠. 그쵸? 그러니까 손과 관련돼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어떤 뜻이냐? 바로 다루다, 취급하다. 됐죠? 다루다, 취급하다, 핸들. 아, 핸들을 줬네. 그러고 나서 manipulate. 됐죠? 핸들을 주고 manipulate. 같은 흐름으로 연결이네. 다루다, 취급하다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손으로 만지작 하면서 원래 있었던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의미가 생겨? 조작하다, 왜곡하다. 그 뜻이 그래 생긴다고. 됐죠? 다루다, 취급하다.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뭐 조작하다, 왜곡하다. 그 뜻이 생긴단다.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그 노트북 쓰면서 마우스 쓰잖아요. 그쵸? 그 마우스를 쓰는 거 있잖아요. 마우스를 조작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다루는 거 있잖아요. manipulate 마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루다, 취급하다, 조작하다, 왜곡하다. 여기서는 지금 요 뜻으로. 그러니까 핸들을 주고 manipulate 맞았다. 자,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하면 그러면 과학학습에서 의도되는 그런 개념들을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요. 교육자들은 이제 그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The pendulum had swung too far 이렇게 보이죠? pendulum 바로 뭘까요? pendulum. 밑에 안 나오나요? 그쵸? 추죠, 추. 그쵸? 추가 너무나도 어디 이쪽으로 딱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pendulum이라는 것이 무엇의 추예요? 무엇? 생각이라든가 관점의 추다.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생각이라든가 관점. 이 느낌은 충분히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무엇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고? hands-on component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as they realized that knowledge was not inherent in the materials themselves. 잘 봐요.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어요? 앞에서 과학 활동을 통해서 과학 시간에 그 물체들을 손으로 직접 다루면 자연스럽게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란 얘기죠. 그쵸?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그대로 딱 가로로 묶어보면 앞에 나오는 것과 의미상 연결된다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자, 과학 시간에 무엇을 통해서 물체를 만지는, 물체를 다루는 활동을 통해서 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나 지나치게 그쪽으로 생각이 편향되어 있었고 편중되어 있었고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활동을 통한 그 물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사고 과정에 있다고. 그쵸?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고. 그래서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B번까지도 맞게 쓰였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hands-on이라는 것은 위험한 말이라는 것. 자, 그리고 hands-on이 위험하고 따라서 필요한 것 바꿔 말하면 빠져있는 요소는 됐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빠져있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바로 우리의 정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됐죠? 자, 여기 화살표에서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요렇게요. 요 느낌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빠져있는 거니까 필요한데 없는 거야. 됐죠? 필요한데 없는 거. 요렇게 같이 이해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필요한 요소는 그래서 minds on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쭉 읽어가 보니까 Uncertainty about the knowledge intended in any activity comes from each student's recreation of concept. 자, 그러면 활동에서 의도된 지식에 관한 불확실성은
학생이 그 개념을 재창조하는 것에서 나온다. 토론하고 생각하고 서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평가도 하고 Under the leadership of a thoughtful teacher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여기 이렇게 딱 가로로 묶어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딱 밑줄거보세요. 자, thoughtful은 바로 무슨 말이니? 사려 깊은. 그쵸? 그러면 생각이 있는 교사의 지도 아래 생각이 있는 교사의 이걸 리더십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생각이 있는 교사의 지도하에 아이들이 이렇게 과학 활동을 벌이면 불확실성이 생기겠냐? 그쵸? 생각이 있는 교사가 지도해 주는데 학습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기는 게 맞겠어요? 그쵸? clarity, 명확함, 명확성 적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문맥상 뭐가 D가 틀렸다. 됐죠? 자, 그럼 결국은 전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minds on이 필요하다. 그 얘기인 거죠. 그쵸? minds on이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 되는 거고, 여기 한번 볼까요? after all, 결국. food fight는 hands-on activity이지만, about all you would learn. 이렇게 딱 보이죠? 일단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all 다음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이 되었고, 주어 동사가 앞에 거 꾸며주는 거고요. above과 함께 all이 쓰이면 얘가 어떤 의미로도 쓰인다고? 이렇게도 쓰인다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무슨 얘기인 것 같냐? food fight라는 거 무엇의 한 가지 사례인 것 같아요? science related activity 한 가지 사례죠. 그쵸? 그래서 과학과 관련된 활동인데 food fight니까 사실 뭐 하는 거야? 옆에 나오는 거 보니까 과학 시간에 뭐지? 뭔가 이렇게 식품과 관련된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한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개념 따위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뭐 한 거야?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하면서 이렇게 막 던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푸드 파이트를 한 거야. 그쵸? 푸드 파이트는 결국은 핸즈온 액티비티이지만 푸드 파이트를 통해서 과학 시간에 의도한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근데 뒤에 쫙 보니까 당신이 배우게 되는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바로 날아다니는 으깨진 감자의 공기역학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핸즈온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무엇이 있어야? 마인드 온이 있어야 공기역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핸즈온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더 단단한 감자를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던질 거야. 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야. 마인드 온. 됐네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Our view of what students need to build their knowledge and theories about natural world 이렇게 보이죠. 자, 이것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자, extend는 바로 무슨 말? 연장하다, 확장되다. 그렇죠? 멀리 넘어서 연장됩니다. 무엇을 넘어서 연장이 되겠어요? 당연히 hands-on을 넘어 mind-on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연장되다, 확장되다. 당연히 이에 나오는 것도 맞았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로 이제 요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딱 나오는 거죠. 보세요. Why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use and interact with materials in science class. 이렇게 보이죠. 뭐가 중요하지만 과학 수업에 재료라든가 물질과 상호작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지만 hands-on도 중요하지만 됐죠? hands-on도 중요하지만 학습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hands-on 경험에 학생들이 센스 메이킹 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그럼 센스 메이킹이니까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뜻이죠. 그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언더스탠딩이 될 것이고 이게 결국은 우리의 정신을 활성화시키는 것 마인드 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잘 봤단 말이야. 잘 보고 나서 잘 풀면 되죠? 그쵸? 잘 풀면 되는데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뭐가 없으니까? 마인드 온이라는 키워드가 빠졌으니까. 그리고 핸즈온이 아니라 마인드 온이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이 선택을 했으니까 그건 이제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activity oriented learning 이렇게 딱 보이죠? activity oriented learning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hands-on activity가 되는 건데 역시 뭐가 없으니까 마인드 온이 빠졌죠. 그쵸? 그러니까 1, 2번 다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3번은 답으로 고르면 안 되죠.
그쵸? 학생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뭐 그거는 아니죠. 그쵸? 아마 내가 볼 때 3번은 그냥 출제자들이 이쯤에서 그냥 이건 그냥 하나 걸르고 가자 이렇게 용기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죠. 조이 앤 워닝이 왜 나옵니까? 그쵸? 학습과 즐거움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 답이죠. 그래서 turn minds on learning on 무슨 말이에요? 켜라 그 뜻이죠. 활성화시켜라 그 뜻이죠. minds on learning을 활성화시켜라. 과학 수업에서 뭐가 들어가 있니? 제목 문제답게 비유적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죠. 키워드와 비유적 표현이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바로 몇 번? 5번이 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앞으로 와서 7페이지에 한 단어 빈칸 문제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있는 거 밑에 가볍게 렉처 포인트에 적겠습니다. 적어주세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31번 유형의 한 단어 빈칸은 대입해서 풀지 않습니다. 그렇죠? 1번부터 5번까지 집어넣고 나서 의미상 자연스러운 거 그거 고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의미상 자연스러운 것도 맞겠지만 지문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키워드 바꿔쓰기로 나오는 것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선택지 반역 코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서로 반대로 해석되는 게 있으면 참고해라. 1번부터 5번 사이에 서로 반대말이 보이면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라.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단어 빈칸이 됐건 아니면 요즘 31번은 단어를 2개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2단어 빈칸이 될 수도 있고 32번부터 34번까지는 주로 문장이죠. 그쵸?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어찌됐건 짧게 물어보는 31번 스타일에서는 뒤쪽에 나오는 길게 물어보는 것과 비슷하게 역시 구성 중요합니다. 특히 2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빈칸이 어느 것인가 요거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A하고 B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요. 나는 빈칸이 A다. 이런 확신이 들 수 있고 또 나는 빈칸이 쭉 읽어보니까 빈칸은 B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들었다면 당연히 A하고 가장 비슷한 의미와 비슷한 이미지를 갖는 것을 밑에서 고르는 거고 B와 비슷한 의미와 이미지를 갖는 것을 밑에서 고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A가 들어갈 자리에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잘 봐야 돼요. A가 들어갈 자리에 A가 들어간다면 그럼 B는 아니겠지. 이게 문맥을 보는 거라고 했었어요. 빈칸은 지금 두 번째 B가 들어갈 자리인데 그러면 B만 찾지 말고 A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와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었어요. 자, 이거 생각하면서 지금 풀어주세요.
5번과 같은 31번 빈칸 유형을 잘 풀어야 돼요. 왜? 33, 34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은 빈칸이지만 사실은 버리는 경우도 흔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간이 없을 때 대충 읽고 푸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요, 생각외로 대충 읽고 빨리 푸는데 정답률이 높아요. 31번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푸는데 오답률이 높아요. 많이 읽고 많이 틀린다라는 거죠. 이 문제도요, 1번을 답으로 고르신 분, 2번을 답으로 고르신 분이 꽤 많아요. 1번 24%, 2번 24%, 3, 4번이 각각 11%. 외롭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아무튼, 나 말고도 많네, 괜찮네, 뭐 그게 아니라. 자, 정답은 이제 5번인데요. 5번을 30%가 골랐죠. 정답률이 30%라는 건 바꿔 말하면 오답률이 70%이기 때문에 이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갔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아니 이거 해석해보면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5번도 맞는 거 아니에요? 3, 4번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을 잘 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자연물과 그림 얘기죠. 그쵸? 장미와 그림 얘기입니다. 그쵸? 볼게요. 자, 이름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시작을 하면서 The which we color royals 이렇게 딱 보이죠? That which의 밑줄. 이때 that which는 위치가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명사 혹은 대명사는 선행사죠. 그러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that which는 what으로 해석을 해줘라. 뭐뭐라는 것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이름에 의해서도 달콤한 향이 날 것이다. 그쵸? 자, 참고로 여기에서요, as 다음에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딱 안 보이죠? 그쵸? 이렇게 딱 나올 때는 우리가 글을 읽어가다가 as 다음에 형용사라든가 부사가 보이면 원래 보통 뒤쪽에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뭐뭐만큼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에 뭐뭐만큼 뭐뭐하다 해서 이렇게 비교 대상 있죠? 비교 대상. 이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보통 이걸 생략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앞에 언급됐거나 뻔히 알 수 있다면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생략된 비교 대상이 무엇인가 그걸 떠나서 이렇게 as 다음에 형용사라든가 부사밖에 안 보이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생략된 비교 대상만큼이나 이러하다. 생략된 비교 대상과 동등하게 이러하다 그 뜻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딱 나왔을 때는 동등하게 혹은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때 as는 그냥 equally의 느낌이다. 이렇게만 읽어가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름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이름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달콤한 냄새가 날 것이다. 무엇만큼? 장미라는 이름만큼. 요게 생략되었다고 보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러한 셰익스피어의 생각은 points upon difference, 차이점을 가리킵니다. 장미와 그 다음에 문장 중간에 컴마 say는 for example, 예를 들면 그렇죠? 장미와 예를 들면 그림의 차이점을 말해줍니다. 자연물, 장미와 같은 자연물은 딱 보이죠? 아니라고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줘야 맞겠어요, 당연히. 여기 들어가줘야 맞겠죠. 그렇죠? 페인팅과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 거죠. 밑에서 페인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말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구체적인 단서가 또 보이는데요. 뒤쪽에서 나오는 they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natural object 이렇게 딱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보이냐면 동일한 구조가 보입니다. 동일한 구조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장미와 같은 자연물은 여겨지지 않습니다. vehicle은 무슨 말이니? vehicle. 원래는 차량이라든가 탈 것인데 차량이라든가 탈 것은 어딘가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뭔가로 옮겨주는 방법이라든가 매개물. 됐죠? 방법이라든가 매개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어볼까요? 미디엄이라든가 혹은 민의 의미로 잘 나오니까 이렇게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쫙 가로로 묶어볼까요? taken부터 taken as vehicles of meanings and messages 하면 의미와 메시지의 매개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 뜻이죠. 그쵸? 그럼 빈칸은 뭐가 들어가줘야 돼요? 의미와 메시지에 관련된 걸 가져오자는 거죠.
의미와 메시지와 관련된 거, 이걸 찾아가는 건데, 자, 그러면요. 자, 뒤에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They belong to no tradition. 이때 they는 역시 자연물이 되겠죠? 자, 자연물은 전통에 속해 있지 않으며, 엄밀히 말하면 스타일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문화와, 그리고 관습의 프레임워크니까 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화와 관습의 틀에서 이해되지도 않으며, 자, 자연물은 느껴지면서 맛을 보게 됩니다. 비교적 직접적으로 무엇이 없이 이거 잘 봐야죠. 그쵸? 자, 그러면 지적인 미디에이션이니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미디에이션은 원래 중재라는 뜻이죠. 그쵸? 그럼 지적인 중재라는 건 바로 무슨 말이에요? 뭔가 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느껴지거나 맛보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바로 이제 낫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얘가 당연히 무엇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앞에 빈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인 중재, 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과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에 So what they are called. 그래서 장미와 같은 자연물은 개별적으로든 혹은 전체적으로든 무엇이라고 불리든 has little bearing on our experience of them. 이렇게 딱 보이죠?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have bearing on 뭐뭐와 관계가 있다. 뭐뭐와 관련이 있다. 적어주세요. have bearing on 뭐뭐와 관련이 있다. 관계가 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불리든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불리든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얘를 가로로 묶어볼까요? 가로로 묶어보면 얘를 이제 문맥상 무엇으로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이름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리든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natural object가 아니라 painting이겠죠. 이게 문맥이라니까. 그쵸? natural object는 무엇이라고 불리든 이름과 관련이 없다고 했었죠. 맨 처음에 이름 얘기를 했죠. 그쵸? 그럼 natural object는 이름과 관련이 없지만 무엇은? painting은 이름과 관련이 있겠다. 그래서 뒤쪽에 뭐가 나오는 거야? 바로 painting의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거죠. 그쵸? 맨 처음에 우리가 이름이란 말을 해석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이름과 관련해서 보는 거예요. What a work of artist title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예술 작품이 바로 타이틀이 정해지는 것, 즉 예술 작품의 타이틀은 단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것이 제시하는 어디에? 미적인 얼굴에, 미적인 면에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바르게 인식하는 그러한 특징들에 혹은 속성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장미의 그림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는 다른 이름에 의해서 됐죠? 장미의 그림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는 다른 이름에 의해서는 아마도 다른 향이 날 겁니다. 어떻게? 미적으로 말을 했을 때. 즉 물리적으로 자연물과는 똑같이 이게 아니라 미적으로 다른 향이 날 겁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요. 그 그림에 대한 이름이 달라졌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잘 봐야 돼요. 의미론적으로 그리고 미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됐죠? 의미론적으로 미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예술 작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문서에서 쭉 언급됐던 그 의미론적, 미적, 그리고 지적인 것, 그 다음에 메시지와 의미의 매개물, 이것과 관련된 말을 포괄할 수 있는 말, 그게 바로 뭘까요? 바뀐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change라는 것은 요거라든가 그 다음에 요거라든가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둘 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왜? 물리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바뀐다는 뜻이니까 change는 피지컬한 면도 포함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밑에 나오는 semantic과 aesthetic과 semantic, aesthetic, intellectual 그것과 가장
가까운 건 바로 뭐라고? 요거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분류하다. 뭐 그런 것도 역시 아니었고, 보존되다. 그 다음에 통제되다, 조절되다. 그거 아니죠. 그래서 바로 몇 번? 5번이 바로 답이죠. 그쵸?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자, interpret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interpret. 그쵸? 원래 이제 우리가 통역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통역하거나 번역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석하다라는 의미에서 통역하다라는 뜻이 생기는 거고, 너는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니? 그런 의미에서 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제 understand와 관련이 있고, 이게 지문 속의 무엇과 의미론적인 semantic한 것과 가장 가깝다. 그래서 몇 번? 5번이 답이다. 그래서 한 단어 빈칸을 잘 풀어야 돼요. 왜? 자신 있게 틀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확신을 가지고 잘 읽고 틀리니까. 그래서 지문 속의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구성을 좀 생각하면서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런 흐름을 좀 이어가서 데일리 미션 풀겠습니다. 데일리 미션 빈칸 완성 문제 지금 풀어주세요. 데일리 미션 풀어주세요. 자,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생각보다 한 단어 빈칸에 비해서 이렇게 좀 길어지는 32번부터 34번 스타일의 빈칸 있죠? 생각보다 할만하거든요. 생각보다 할만하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풀잖아요. 그러면 33, 34는 보통 3점이니까 6점 이상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빈칸 잘하면 등급이 바뀌어요. 그렇죠? 빈칸 다 맞추면 등급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덜 헷갈리게 정답을 쉽게 찾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꼭 신경 써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나눠드리는 그 모의고사 과제 있죠? 그건 엊그제 목요일날 재수생이 봤던 7월 이투스 모의고사입니다. 꼭 풀어보세요. 카페에 듣기 파일까지 올려놨으니까 듣기까지 꼭 하세요. 재수생 중에 듣기에서 틀린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꼭 챙겨서 가줘야 돼요. 구평 때 듣기 한 두세 개 틀리고 수능 때는 안 틀리겠지 했는데 수능 때 듣기에서 한 두어 개가 헷갈리잖아요. 멘탈이 흔들려요. 아씨 수능인데 듣기 하라고 할 때 할걸. 아씨 못 듣고 지랄이야.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듣기는 그래서요. 왜 다 맞는 게 중요한지 아시죠? 그쵸? 듣기 문제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독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듣기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일리 미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처음에 딱 보니까 비평가죠? 그쵸? 비평가인데, 관계대명사가 보이면 뒤쪽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봐야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서 formalist perspective를 쫙 보이는데 perspective는 관점이죠. 관점이고 formalist는 포맷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살짝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가 보인다면 그 단어 안쪽에서 알고 있는 기본 어휘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뭔가 형식이나 형태에 관심 있는 사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식주의자의 관점에서 문학에 관한 글을 쓰고 싶어하는 비평가는 must first be a close and careful reader. 자, 먼저 가까운, 자세한 그 뜻이죠? 자세히, 그리고 신중하게 글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쫙 보니까 examines all the elements of a text individually and questions how they come together to create a work of art.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일단 관계대명사가 두 번 쓰이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강조된 건데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지문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게 되는지. 자, 그리고 나서 such a reader 이렇게 딱 보이죠? 그렇게 읽는 사람의 앞에 나오는 게 반복이 되죠? 그쵸? 반복이 되는 거고 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또 관계대명사가 또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어디까지? 뒤쪽에 나오는 이 부분까지 또 이제 가로로 묶어서 또 봐야죠. 그쵸? 아, 그러면 앞에 나오는 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뒤쪽에 관계대명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작품에 무엇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작품의 오토노미를 존중한다라는 거죠. 그쵸? 오토노미는 바로 어떤 뜻이에요? 자율성이죠. 여러분 자율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오토노미에서 일단 요거는 꼭 기억합니다. 오토노미에서 오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요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밑에 가면서 되게 쉬워지죠. 오토노미에서 셀프가 보이니까 셀프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말들이 밑에 계속 보이죠. 셀프 컨테인드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요. 작품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그 비평가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achieve, 달성하게 됩니다. 빈칸하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당연히 빈칸 다음 문장을 주의 깊게 보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instead of examining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봐야 돼.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이제 그 뜻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두 개 이상이 열거가 되면 and but or가 열거의 마지막. 두 개 이상이 열거가 되면 and but or 다음까지 끊는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야죠. 그쵸? 자, 그럼 무엇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역사적 시기 아닙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저자의 전기문 요거 아니고 그 다음에 문학적인 스타일 요거 다 아니죠. 그쵸? 그럼 최소한 빈칸에는 쟤네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such a reader critic은 지문에 접근할 겁니다. that야라는 가정을 가지고 그 지문은 self-contained entity라고. entity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entity는 독립체라든가 혹은 실체 이렇게 딱 보는 거고 self-contained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안에 필요한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self-contained를 만났으니까 앞에 나오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봐야지. 그치?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at he or she is looking for the governing principles that allow the text to reveal itself. 아, 지배적인 원리를 찾는데 그 지배적인 원리가 바로 뭐예요? 텍스트가 스스로를 보여주는 거죠. 그쵸? 아, 그러면 self-contained, 그 다음에 reveal itself, 그리고 autonomy 다 비슷하죠. 그쵸?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참고해서 이제 correspondence가 딱 보이는데요. 이때 correspondence는 일치란 뜻도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서신 있죠, 서신. 그쵸? 그 두 가지 적어주세요. 일치라든가 혹은 서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게 문학작품으로 지금 에러비라는 문학작품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등장인물들 사이의 일치, 뭐 의견의 일치라든가 그 다음에 and the people he knew personally, 그리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재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거 봐야죠. For the formalist, 우린 이거 잘 봐야 돼요. formalist, 이거 잘 봐야 되죠. formalist에게는 이런 것들은 덜 관련이 있습니다. 덜 관련이 있습니다. 어디에? 이야기가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덜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것들보다 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뜻이죠. 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다른 정보인데 어떤 정보예요? 자, 여기에 밑줄. contains within itself. 보이죠? 이게 바로 뭘까요? 스스로 안에 포함하고 있는 그 얘기지. 아까 다른 말로 바꾸면 self-contained. 그치? 그러면 작품 내부에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쵸? 작품 내부에 있는 거.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밑에 보니까 1번에서 inside and outside 안 되죠. 그쵸? 왜? outside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죠. 그쵸? 그 다음에 middle ground 역시 이것도 안 됩니다. 뭐 중간이냐, 말 그대로 중간이냐, 아니면 가장자리냐, 그 얘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searching for historical realities revealed within it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요것 때문에 안 되죠. 그쵸? instead of 그 부분에서 나왔으니까. 자, looking inside it, not outside or beyond it. 이게 답이죠. 그쵸? 그 다음에 exploring its character's culture. 이것도 역시 아니죠. 그쵸? 그래서 다음 바로 몇 번?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좋아요. 자, 이 정도로 지문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면서 풀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난이도는 자신 있게 읽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하이퍼킬러 꺼내주세요. 자, 우리 하이퍼킬러는 1번, 2번, 5번. 시간은 7분. 풀어주세요. 1, 2, 5 풀겠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먼저 1번 함축음이 추론 문제잖아요. 그 칠판에 있는 것처럼 일단 그 구성 생각해야죠. 한 가지냐, 두 가지냐. 한 가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면 밑줄은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면 밑줄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그 다음에 반복 강조되는 말, 키워드 위주로 읽어가면서 밑줄 주변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 밑줄 앞에 부정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구성, 키워드, 밑줄 주변 주의, 이걸 가지고 읽어보는 건데요. 자, 일단 처음에 딱 보니까 그 생각 혹은 사고의 기능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그 기능이라는 건 이렇게 봐도 돼요. 역할이죠, 역할. 그쵸? 사고가 하는 일은 그 뜻이에요. 사고가 하는 일은 번역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감정과 감각에서 나온, from은 보통 출처를 가리키니까 감정과 감각에서 나온 커뮤니케이션을, 밑에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거? 의사소통, 그러면 안 되겠지. 감정과 감각에서 나온 무엇을? 전달되는 정보. 적어주세요. 전달되는 정보. 원래 그 커뮤니케이션의 그 동사 형태가 communicate죠. communicate가 어떤 의미? 의사소통하다는 뜻도 있지만 전달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다이를 전달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달되는 정보. 자, 그러면 사고가 하는 일은 무엇을 하는 건데? 감정과 감각에서 나온 정보를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근데 사고는 부적절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쵸? 부적절하게 사용이 된다. 무슨 말? 사고가 감정과 감각이 전달하는 정보를 잘 해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무시한다라는 거죠. rather than 뭐뭐이 아니라 그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는데 요게 생각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요게 이제 사용되면서 얘네들이 전달하는 정보를 무시한대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I've had a feeling or intuition that later turned out to be correct. 이렇게 보이죠? turn out는 뭐뭐로 드러나다, 뭐뭐로 판명되다. 그래서 자, 맞는 것으로 판명되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feeling이나 intuition을 갖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intuition은 바로 무슨 말? 직감이라는 뜻이죠. 감정이라든가 감이라든가 직감 딱 왔어. 아,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꼭 시험 볼 땐 틀리지. 그게 문제지. 꼭 시험 볼 때 꼭, 아, 이게 답인 것 같은데 하면 꼭 틀려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자, 그러면요. 자, 여기 나오는 얘네들 있죠. feeling과 intuition. 얘는 그럼 당연히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이 있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감정과 감각이 전달하는 정보가 나중에는 맞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뜻이죠. 뭘 하면서? 이걸 하면서 내가 무시했다는 뜻인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를 로직해서 ed를 붙였으니까 ed는 보통 동사에 붙이는 거니까 앞에 나오는 로직을 동사처럼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논리를 적용해서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무엇 바깥으로? 요거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서 이 사고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죠. 생각해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여기 나온 요거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주는 통찰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뭘 볼 수 있는 거야? thought,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자, 훌륭한 사례가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을 때예요. 운전을 하고 있을 텐데, 선생님도 가끔 경험하거든요. 가끔 이제 돌아가고 싶은 감이 들 때가 있어요. 왠지 오늘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나 똑같아요, 나도. 근데 돌아가는 그 길은 멀고 뭐 신호등 거 많으니까 원래 가던 대로 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사고 났어. 공사 중이야. 그래서 교통체증 장난 아니야. 야, 거리가 짧으면 뭐하냐? 사고 나고 공사 중이어가지고 교통체증이면 차라리 먼 길 가더라도 빨리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꼭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Rather than simply taking the other route, she tells herself it would be silly to do so.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어떨 것이라고? 어리석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impulse 딱 보이죠? impulse는 충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걸 따르지 않은 거죠. 그쵸? 그걸 따르지 않은 거고. She goes a usual way. 보통 가던 길로 가고 교통체증을 encounter. 만나게 됩니다. 뭐 때문에? 도로 공사라든가 사고 때문에. 그쵸? 자, 그럼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그냥 impulse를 따랐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impulse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에게 뭘 해서? 생각해서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리라는 거 딱 보이죠? 논리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쵸? feeling, intuition이냐? 아니면 바로 thinking 혹은 thought 요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논리를 사용하는 습관 무엇을 하기 위해서? inner communication 보이죠? 내면에서 전달되는 정보죠. feeling이나 intuition에서 나오는 그 정보를 contradict 무슨 말? 반박하다 적어주세요. contradict 반박하다. 그건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쵸? Are you going to believe what you see or what I tell you? 보는 걸 믿을 거야? 이야기해 주는 걸 믿을 거야? 보는 걸 믿을 거야? 이야기해 주는 걸 믿을 거야? 보는 걸 믿을 거야? 아니면 이야기해 주는 걸 믿을 거야?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센스를 믿을 거야? 아니면 thought, 생각으로 할 거야?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thought, 이걸 선택해서 sense나 inner communication, feeling이나 intuition이나 impulse가 주는 나중에 통찰력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논리적으로 사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얘가 말하는 것은 바로 thought, 요거 같은 걸 찾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단다. 그 얘기인 거죠. 그쵸? 그래서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밑줄은 당연히 무엇과? 이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다. 자, 1번은 뭐 당연히 아니죠. 그쵸? 뭐 요거 당연히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아니죠. 그쵸? 그냥 다 아니네요. 그쵸? 다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고하는 것. 그래서 몇 번? 2번이 답이다. 자, 옆에 어법 문제 갈 건데요. 어법은 일단 헷갈리면 꼭 해석하는 습관을 꼭 들여주세요. 해석하는 습관을 꼭 들여주시고 최소한 동사를 찾기 위한 해석, 능동과 수동 이 정도는 해줘라. 자, 1번 대명사의 밑줄이 있다. 뭘 찾아간다? 앞에서 가리키는 명사 단수냐 복수냐를 찾아간다. 자, 그러면 음악의 보편성을 잘 들어 단수냐 복수냐를 찾아가면서 앞에서 단수냐 복수냐를 찾아가면서 당연히 뭘 해주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걸 하란 뜻이에요. 이거 대명사가 나왔을 때 해석 안 하고 모양만 찾아가면 확신해가지고 틀립니다. 해석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음악의 보편성은 더 contentious합니다. contentious 무슨 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적어주세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자, 음악의 보편성은 무엇보다? 언어의 보편성보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음악의 보편성과 언어의 보편성을 비교한 거구나. 그러면 universality, 단수 명사가 반복되는 게 맞으니까 단수 명사가 반복되는 게 맞으니까 따라서 that 맞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요. 자, 2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쭉 살펴보니까 문장이 좀 길죠? 특히 긴 문장에서 동사를 자주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John Blanking의 말은 made in the 1970s 이렇게 보이죠? 19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원은 뭐뭇에 대한 그 뜻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카멘체를 꾸며주는 걸 봐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1970년대에 한 contradic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n the middle class western society 이렇게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마가 나오면 일단 끊고 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기 전에 컴마 뒤에 나오는 것과 컴마 앞쪽에 나오는 것이 같은 모양이냐 같은 기능이냐. 형용사 뒤에 나온 society 꾸며준다. 같은 기능이다. 컴마가 보이면 긴 문장에서 컴마가 보이면 끊기 전에 컴마 앞뒤가 같은 모양이냐 같은 기능이냐 생각해줘라. 같은 기능이면 같은 모양이면 한 덩어리 취급한다.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in which grew up은 당연히 이렇게 앞에 나오는 꾸며주는 거, 장소를 꾸민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그 사람이 자랐던 중산층 서양 사회에서 이론과 실제 사이의 모순에 대해서 자, 존 블레이킹이 했던 말은 이렇게 딱 보이죠. 요게 주어죠. 그쵸? 요게 주어가 되는 거니까 주어가 당연히 복수니까 뭘로 바꿔줘야 맞겠어요? 복수동사니까 당연히 remain 이렇게 바꿔줘야 맞는 거죠. 그쵸? 충분히 볼 수 있겠죠? 동사의 밑줄이다. 주어를 찾아서 단수 복수를 따져볼 것. 가장 기본적인 거. 2번이 답이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딱 an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and 앞뒤로 이렇게 동사를 몇 개? 2개 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and 앞뒤에 동사가 이렇게 연달아 나올 수 있는데 시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제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뒤쪽에 동사고 단수동사 그리고 과거의 단수동사 그러면 음악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모두 우리들 주변에 있다는 얘기죠. 그쵸? 이게 맞겠어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4번 보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잖아요. 그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요. 그러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그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이때 완전한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또 주어하고 자동사만 나와도 되죠. 그쵸?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 요거잖아요. 존재하다 그 뜻이죠. 존재하다 자동사잖아요. 그쵸? 자동사고 존재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무엇과 비슷한 의미? 이거와 비슷한 의미죠. 그쵸? 이것과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고 이것의 반대말 얘도 그래서 자동사죠. 그쵸? 물론 존재하는 거니까 나타나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적어주세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자동사다. 자, 따라서 자동사가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4번도 맞았다. 그쵸? 주어하고 자동사만 있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것도 맞았다. 추후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헷갈려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어법 문제를 가지고 우리 책에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4번 맞게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5번 있죠, 5번. 자, 5번은 뒤에 나오는 audience 앞에 쓰였죠? 그쵸? audience 앞에 쓰였기 때문에 명사 앞에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쓰이는 현재 분사. 명사 앞에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쓰이는 현재 분사. 맞았죠? 적어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discriminating.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차별하는 그거 아니야.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안목이 있는 적어주세요. 분별력이 있는, 안목이 있는. 뭔가를 이제 볼 줄 아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하이퍼킬러 문제 중에서 그 봤던 거 문장 삽입에서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한다 그랬을 때 그때 이제 나왔던 표현이 요게 있었거든요. 잘 봐야 돼. discriminate 다음에 요렇게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온 건데 요렇게 쓰면 이게 차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적어주세요. discriminate against는 뭐뭐을 차별하다. 요렇게 쓰면 무슨 말이에요? 그냥 discriminate, 구별하다. 됐어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차별하다고 구별하다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 차별하다. 그래서 여성을 차별한다. 그랬을 때 discriminate women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discriminate against요. discriminate against women 이렇게 해줘야지 여성을 차별하는 거고 그냥 discriminate women 이렇게 하면 그냥 여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과 남성을 그냥 구별한다는 느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별하다, 차별하다. 구별할 줄 아는,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됐죠? 안목이 있는 맞게 쓰였죠. 그렇죠? 차별하는 느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을 풀어볼 건데요. 자, 5번은 살짝 어렵죠? 그렇죠? 자, 구성과 키워드 그리고 역시 빈칸 주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지문 속에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말이 뭘까라는 거 항상 전체적인 주제도 중요하지만 빈칸 주변을 잘 봐야 돼요. 최근에 잘 나오는 게 빈칸 주변이라고 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오늘 나가는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33, 34 빈칸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이런 느낌들을 잘 살려서 풀면 맞출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읽고도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해석해서 내용 파악해서 풀겠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쭉 흐름을 따라가면서 반복 강조하는 말을 통한 주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빈칸 주변을 잘 봐야 돼요. 특히 빈칸 주변에 대명사나 부정어나 연결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의해야 되겠죠. 그쵸? 자, 빈칸 주변에 부정어라든가 그다음에 대명사, 그다음에 연결어. 참고로 빈칸 주변의 연결어 중에서는 당연히 흐름의 전환을 가리키는 벗의 느낌을 주는 말들이 있죠. 걔네들 좀 주목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필기할까요? 구성 키워드 빈칸 주변 부정어 대명사 연결어에 주의한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사실은 근데 어느 정도 감은 잡게 해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표현들이 보이죠. 그쵸? 이렇게 대놓고 긍정, 부정의 느낌을 주는 말들이 보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 표현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주제와 관련은 있겠다. 자, 최근에 인권에 관한 논의에서 어디에서 사회사업과 그 다음에 인적 서비스 실행에서 혹은 실행이라든가 혹은 관행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쵸? 업무란 뜻으로 봐도 돼요. 한 연구원이 주장을 합니다. The risk of strongly held primary values 이렇게 보이죠. 강력하게 쥐고 있는, 강력하게 고수하는, 강력하게 유지하는 주요한 가치관의 위험성은 그쵸? 자, they can easily become 자, 그 주요한 가치관이 쉽게 무엇이 될 수 있다고? 보편주의라는 경직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유연하지 않은 형태가 될 수가 있다고. 강력하게 고수하는 가치관이 보편주의라는 경직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거기에서 앞에 나온 용어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의 관점. 자,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What it is to be human. it과 to 부정사가 한 문장 내에 쓰이면 가짜, 진짜. 가주어, 진주어. 됐죠? 자, 그러면 이때 human은 인간적인, 적어주세요. 인간적인. 그냥 인간이라면 앞쪽에 부정관사 어를 썼을 거예요. 그때 명사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하나의 관점. 됐죠?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하나의 관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thouse는 사람들, 믿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하나의 관점이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과된다고 합니다. 잘 들어야 돼. 하나의 관점이 부과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보편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딱 하나로 합시다. 그 하나로 통일합시다. 요거. 근데 그게 이제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 혹은 부여가 되는데 그 힘 있는 사람은 정치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이라든가 전문적이거나 학문적이거나 혹은 문화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위험하다라는 거죠. 보세요. This can lead to an ironic situation. 자, 이건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권이 자, 관련을 맺게 됩니다. 무엇과? 전체주의적인 방식. 여기서 전체주의적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무엇과 비슷하겠어요? 전체주의라는 거. 하나로 본다는 얘기죠. 앞에 나오는 유니버설리즘과 비슷한 느낌으로 읽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전체주의니 특정한 이상을 부과하는 혹은 부여하는 전체주의적인 것이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What it is to be human.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건 어떻게 된다고? 하나의 특정한 형태를 띄어야 한다고. 역시 원이라는 게 또 보이죠. 그렇죠? 원이라는 게 또 보이니까 그럼 이때 원은 앞에 나오는 싱글과 비슷한 의미가 될 것이고 따라서 다 보편주의, 유니버설리즘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위험하니까 잘 들어. 이게 위험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한 거냐면 shared humanity를 가져가자. 공유된 인간성을 가져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공유된 인간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뜻이 되는 거냐? 뒤에 이제 뭐가 보이는 거야? 여기 발표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놓칠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보이거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보이면 걔네들 다음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뒤에 딱 보니까 공유된 인간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구축, 만드는 것. 그쵸? 어디에서? 인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만드는 일에서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동사. 그 다음에 and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사. 맨 앞에는 내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걸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은 자,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공유된 인간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정의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도록 차이가 있고 겹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는 거죠. 그렇죠? 오버랩은 겹치다, 중복되다 이제 그 뜻이죠. 동일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그러면 딱 하나의 보편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와도 되고 모두의 생각이 다 반영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자, 이건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실무자들이 인간성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그 실무자들이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 그 공동체에서는 밸런스가 있다고 합니다. 자, 밸런스는 최소한 몇 개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밸런스죠. 이거 밸런스잖아. 그쵸? 앞에서 제시된 거 두 가지가 뭐가 있어? 여기 하나, 두 가지 있잖아. 그쵸? 그럼 공유된 것과 그 다음에 차이점이겠죠. 그쵸? 공유된 것과 차이점이 될 거 아니야. 공유된 것과 차이점 사이에 밸런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What it is to be human and what it is needed to be human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거 아니죠. 앞에 나왔던 두 가지 찾아야 돼. 앞에 나왔던 두 가지. 그게 shared humanity와 differ and overlap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속해 있는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 그 얘기 아니죠.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얘기도 아니고 What unites people 사람들을 통일시키는 것, 사람들을 한데 묶는 것 그리고 그들 사이에 많은 차이점들이죠. 사람들을 통일시키고 한데 묶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차이점 보이네요. 몇 번? 3번이 답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constraint 안 나왔죠? 뭐, 제약하다. 뭐, 그런 뜻 요거 안 나왔고, constraint은 뭐, 이렇게 봐도 돼요. limit라든가, 혹은 restrict하고 비슷한 걸 봐도 되는데, 그 얘기 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the duties a community requires and the benefits that it offers. 그래서 의무와 혜택. 그 얘기도 역시 등장하지 않았다. 몇 번? 3번이 답이다. 이 정도 난이도는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쵸? 자, 토파보기 그 과제 있죠? 앞쪽에 역시 어법 부분 좀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고 토파보기 과제 근거를 잡으면서 쭉 푸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킬러 우리 풀지 않았던 문제들 계속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강조하는데요. 자, 모의고사 저번 주 목요일 날 그 재수생이 치렀던 그 7월 이틀수 모의고사니까 듣기 파일까지 확인하시면서 꼭 시간 재서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에는 그 독해 연습 단어장 나눠드린 것 중에서 테스트 3회 그거 외워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EBS 연계율이 높아진다고 얘기가 들리는 것은 직접 연계는 아니니까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 EBS 교재에서 다뤘던 것과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출제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EBS 교재에 있는 단어들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독해 연습 단어 테스트가 끝나면 수능 완성 단어장 또 나눠드리고 거기에 통해서 또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EBS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